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기신경치료학회 회장 안종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한 지 벌써 올해로 13년 차가 됩니다. 13년 전에 비해서요, 요즘 어깨 수술을 하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어깨 질환은 선진국병이라고 해서요, 제가 어릴 때 한 20-30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어깨 수술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긴 됐나 봐요. 어깨 수술 환자가 점진적으로 늘더니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겨요. 환자분들은 어깨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아프고 불편하다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한 것 때문에 내원을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1년 정도 지났어요. 수술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팔을 옆으로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분을 보시면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깨 통증은 어떻게 해야지 가라앉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년 되셨다고 수술한 게? 네, 1월 10날에 했거든요. 길을 붙여서 요거 조금 아프다 그죠? 네, 더 안 돼.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옆으로가 중요해요. 옆으로. 옆으로 더 안 돼. 하나 둘 올려보세요. 이밖에 안 돼요. 뒤는 이거밖에 더, 안 돼? 뒤는 더 안 돼요. 아,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그래요. 열중셔. 자, 이분 수술하신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아직도 어깨를 올릴 때, 팔을 올릴 때 좀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하시고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오늘 딱 한 번 치료하셨거든요. 치료된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혈액체 치료 준비해. 옆으로 올려보세요. 어떠신가 보게. 어이치. 헐 낫죠? 네. 목 어떠신가 봐. 아까 아프신 여기도. 이쪽 좀 하면 돼요. 해드릴게. 이거 하니까 이쪽이가 또 굳어지는데. 어깨뿐만이 아니고 오른쪽 목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목하고 어깨를 좀 해드렸더니 왼쪽이 이제 또 아프다 그러셔서요, 왼쪽도 간단히 제가 좀 풀어드리는 과정을 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깨 이분이 수술을 했는데 왜 아플까요? 분명히 수술할 당시에는 수술하고 나면 무조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왜 아플까요?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은요, 목적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통증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수술의 첫 번째 목적은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더 나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란 얘기죠. 그 얘기는 힘줄 파열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되거든요. 낡아요. 피부 주름살 잡히는 것처럼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파열이 옵니다. 그런데 그 파열 정도가 너무 심하면요, 야 이거 금방 끊어지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내비둬요. 왜냐하면 힘줄은 애지간해서는 완전히 파열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150년 정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깨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플까요? 그거는 통증의 이유는 힘줄 파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힘줄이 파열되면서 거기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이 왜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근육에서 대표적으로 힘줄 파열되는 근육이 이 근육입니다.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팔을 옆으로 들어주게 하는 그런 근육이 되죠. 이 근육에 이런 부분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이제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열 정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꼬매주는 봉합술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애지간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은 수술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파열이 되면서 염증이 막 생겨요. 막 염증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얘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증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신경입니다. 신경. 여기 보시면 이런 신경들 있죠? 여기 근육 한번 얹어볼까요? 근육을 얹으면 이게 신경들이에요. 신경들. 요 노란 게 신경들입니다. 이게 무지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서 통증을 막 느끼게 하는 거죠. 얘뿐만이 아니고요. 근육을 숨겨보면은 여기 안에 이 날개뼈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경도 있고요.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깨를 주관하는 신경들이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신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민해져 있는 신경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이 예민해진 신경은 특정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야지 단순하게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정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얘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보시는 환자분이 1년이 지나도 계속 아파가지고 팔을 처음 보셨던 것처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깨 관절 속에 이 관절낭이라고 해요. 이 부분인데요. 이 관절낭이요, 굳어요. 굳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계적인 통증이라고 해서요. 굳은 그 이상으로 억지로 벌리게 되면은 통증이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억지로 꺾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미세하게 염증이 늘 발생하게 돼요.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이 또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면부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 던지는 자세, 열중 쉬어하는 자세, 이런 자세에서 특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자세가 많이 힘들고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꾸준히 항상 운동을 하셔가지고 관절의 범위를 확보해주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절이 굳으면 무조건 여러분 아픕니다. 이거 말고도 생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분이 한 15분 만에 좋아지셨거든요. 왜 좋아졌냐면 처음에 치료할 때는요, 무조건 두 가지만 합니다. 뭐냐면 요 어깨를 지배하는 요 첫 번째 신경, 그리고 두 번째 신경,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총괄하는 목에 있는 신경이 있어요. 목에 있는 신경. 이 목에 있는 신경을 컨트롤 해주게 되면은 통증이 확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경이 과민화가 되면은 근육이 많이 긴장되거든요. 이런 근육들을 확 이완시켜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런 근육들을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하죠. 이런 근육들을 완전히 이완시켜 버려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완을 시켜버리게 되죠. 이 두 가지만 해줘도요, 이분처럼 금방 움직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편안해지죠. 편안하게 살아야죠. 수술까지 했는데. 혹은 수술을 안 하더라도 빨리 안 아파야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아프지 않아야지 관절이 굳지 않습니다. 관절이 굳지 않아야지 여러분 빨리 회복됩니다. 관절이 굳으면요, 무조건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세 번째, 재활을 빨리 할 수 있어요. 통증이 있으면 재활을 못 합니다. 근육 금방 마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모두 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통증은 힘줄 파열 수술을 한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증의 원인이 파열이 아니고요, 다른 원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하건 수술을 하지 않건 통증 치료는 별도로 아주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산다는 거는요, 낡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벌써 60살이 됐어요.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세월은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수술한다고 통증은 가라앉지 않는다. 통증은 별도로 치료해야지 된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수술은 언제 하느냐? 완전히 끊어지면은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하는 게 수술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다 좋아질 거다. 이건 여러분들 착각이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 치료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을 꼭 찾으셔가지고 통증 빨리 치료하시고 재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서 다시 건강한 일상생활,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